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유럽 축구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라리가도 오는 주말에 마지막 라운드 일정을 치르게 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이 확정됐고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부터 6위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 확정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중요한 것은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출전권, 그리고 어떤 팀이 마지막으로 강등될지 여부입니다. 18, 19, 20 이 세 개 팀이 2부 리그로 다이렉트 강등이 되는데 19위와 20위는 결정이 됐지만 아직 18위가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이 18위가 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 팀이 바로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마요르카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후반기에 마요르카가 위기를 겪으면서 감독 경질 그리고 전술 변화 등으로 인해 주전 경쟁에서 밀린 상태이긴 하지만 꾸준히 교체 출전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벌써 라리가 30경기를 뛰었어요. 15경기만 선발 출전이긴 했지만 꾸준히 팀 내에서 필요한 주전급 자원으로 기용이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경기에서 마요르카가 잔류를 해야만 이강인 선수도 라리가 무대를 더 누빌 수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여름 이적 운명까지 걸린 마지막 경기 대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이강인 선수 만약 마요르카가 강등이 된다면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지, 이적 소리 나고 있는 팀들의 최신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1-2022 시즌 스페인 라리가는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85점으로 우승을 확정했고요. 바르셀로나가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위, 세비야가 4위로 이 4개 팀이 예상대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5위는 레알 베티스, 6위는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미 유로파리그 진출권도 가려졌고요. 7위 비아레알이 승점 56점, 8위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가 승점 55점으로 1점 차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최종전 결과를 통해서 7위를 차지하는 팀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강등권 경쟁에 얽혀있는 팀은 14위 헤타페, 15위 엘체, 16위 그라나다, 17위 마요르카, 그리고 18위 카디스인데요. 19위 레반테는 승점 32점으로 강등, 20위 알라베스도 승점 31점으로 강등되면서 이미 2부 리그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불리한 팀은 역시 승점 36점, 마요르카와 카디스인데, 두 팀의 승점이 같은 가운데 골득 실차는 카디스가 유리하지만 마요르카가 17위에 올라있죠. 스페인 라리가는 승점이 같을 경우 골득 실차가 아니라 상대 전적, 승자승으로 순위를 가리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기면은 그대로 잔류를 하게 됩니다. 카디스의 결과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마요르카가 이길 경우, 그리고 카디스가 이길 경우도 승점 39점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헤타페와 엘체, 그라나다도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거나 진다는 상황이 된다면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팀들 간의 승자승은 어떤 일단 마요르카의 상황을 보면 그라나다가 만약에 이기지 못하고 마요르카가 비기기만 하면 승점 37점으로 같아지거든요. 하지만 그라나다와의 두 차례 경기에서 마요르카가 4대1, 6대2로 참패를 당하면서 두 번 다 졌기 때문에 승자승에서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결국에는 카디스와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이겨야만 잔류를 할 수 있다. 엘체와 헤타페 같은 경우도 현재 승점 39점으로 마요르카가 만약에 이기고 엘체와 헤타페가 맞대결이니까 이 팀의 승패가 갈릴 경우 한 팀은 그대로 멈춰있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승자승을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요르카가 엘체를 상대로 1무 1패, 헤타페를 상대로 1무 1패로 열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디스와의 대결이 중요하고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디스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의 전적 열세이기 때문에 이겨놓고 다른 팀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3개 팀의 승점이 같아진다. 마요르카도 이기고 카디스도 이겼는데 헤타페와 엘체의 경기에서 한 팀이 이기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승자승을 좀 둘러봐야 되거든요. 일단 카디스가 헤타페에게 1무 1패로 열세고 엘체와는 1승 1패를 주고받았는데 골득실에서 카디스가 한 골을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체, 카디스, 마요르카가 승점이 같아질 경우에는 세 팀 간의 전적을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카디스가 마요르카의 열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카디스가 열세가 됩니다. 결국에는 마요르카가 이기지 못해야만 카디스는 이길 경우 잔류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마지막 라운드의 대진표를 보면 카디스가 유리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카디스는 이미 강등이 확정된 알라베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마요르카는 중위권에 있는 오사수나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라리가 마지막 라운드는 이 결과가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팀들끼리만 같은 시간에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베티스 이미 유럽 대항전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5월 21일 토요일 새벽 4시에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르고, 같은 시간에는 라요 바에카노와 레반테도 경기합니다. 그리고 5월 22일 일요일 0시 30분에는 발렌시아와 셀타비고의 경기가 열리고, 말씀드린 이 잔류 경쟁에 얽혀있는 경기는 5월 23일 월요일 새벽 3시에 열리게 되는데,
엘체와 테파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비길 경우 같이 잔류하게 되거든요. 이 경기가 먼저 0시 30분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알라베스 대 카디스, 그라나다 대 에스파뇰, 오사수나 대 마요르카가 같은 시간에 경기를 하고요. 마지막 일정이 새벽 5시에 바르셀로나 대 비아레알, 레알 소시에다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대 아틀레틱 빌바오의 경기가 열리는데 비아레알은 바르셀로나에 패배할 경우 아틀레틱 빌바오가 세비야를 상대로 이길 경우에는 순위가 뒤집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팀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갈지도 정말 뜨거운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오사수나 원정에서 이겨야 하는데 오사수나가 9위를 차지하고 있는 팀이에요. 37경기 12승 11무 14패로 승리 자체는 이제 마요르카와 비교했을 때는 3번 정도 그리고 2번 정도 더 비기는 등 성적이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승점 차이가 11점이긴 한데 두 팀의 전력 차이가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마요르카가 후반기에 조금 흔들렸죠. 게다가 오사수나 역시 잔류가 거의 확실시됐던 시점부터는 팀이 동기부여를 잃었는지 이기지 못한 경기가 이어졌거든요. 물론 대진표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로 부진한 상황. 당장 지난 주말에도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0 완패를 당했고 엘체라든지 에스파뇰이라든지 헤타페 같은 강등권 언저리에 있는 팀들과도 연이어서 비겼거든요. 이 팀들도 잔류를 위해서 무조건 승점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사력을 다해 달려드니까 승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마요르카 역시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라요 바이카노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로 2대1로 승리를 하는 등 잔류를 위한 그 초인적인 힘이 나오고 있어요. 강팀인 세비야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2경기 지지 않았고 그라나다전 6대2 참패를 극복해냈는데요. 바르셀로나 원정에 가서도 2대1로 석패를 했고 또 강등이 된 알라베스를 상대로도 2대1로 승리하는 등 마요르카가 그래도 최근 5경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2번 지고 2승 1무니까 상승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사수나와 마요르카의 상대 전적을 보자면 전반기 대결에서는 마요르카가 오사수나와의 홈 경기였음에도 3대2로 졌는데 그래도 다득점 경기를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2019-2020 시즌 같은 경우에도 두 팀 다 1부 리그에 있었는데 마요르카가 오사수나 원정 가서 2대2로 비겨왔다는 점, 물론 홈에서도 비겼지만 오사수나를 상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페인 전국 스포츠 신문 마르카의 예상 라인업을 보면 역시 이강인 선수는 선발 명단에 없습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부임해서 3백과 4백, 5백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경기 중에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4-4-2로 포메이션이 표기되어 있지만 왼쪽 측면 미드필드인 자오메 코스타가 원래는 왼쪽 풀백이잖아요. 그리고 브리안 올리반이 왼쪽 센터백처럼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오메 코스타와 마페오가 좌우 윙백으로 나서는 3-5-2 포메이션으로 볼 수가 있고 중앙 미드필드로 살바세비아, 바타글리아, 안토니오 산체스 이 3명이 나서게 되는데 안토니오 산체스가 오른쪽 풀백 역할까지 가능한 수비를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마페오가 오버래핑을 하면 안토니오 산체스가 그 뒤를 커버할 수 있는 수비의 중점을 두되 측면 자원과 투톱 공격수를 통한 신속한 축구, 직선적인 축구로 역습을 하는 그런 축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리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2m에 가까운 장신 공격수고 바로 지난 라요 바이카노와의 경기에서 극장골을 넣었던 9번형 타깃형 스트라이커거든요. 물론 골잡이이자 움직임이 좋은 앙헬 로드리게스가 무리치의 투톱 파트너로 나설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어찌됐거나 마요르카는 투톱으로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유력하고요. 마요르카는 부상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주전 수비형 미드필드였던 데 갈라레타가 이미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상태이고 아마드 은디아의 이 윙어는 부상에서 회복해서 출전할 수가 있지만 최근에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수나와 마요르카의 스타일과 강약점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요. 일단 오사수나는 공중전에 강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치 선수를 막기 위한 그런 경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공을 소유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결정력이 떨어지고 상대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마요르카가 분명히 역습 축구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요르카의 단점은 결정력인데 후반기 들어서 무리치 선수가 오면서 헤더 공격으로 또 골을 잘 넣고 있고 이 선수가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살아나고 있고 또 상대 지역에서 공을 뺏어내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기부여도 없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오사수나는 왼쪽 측면 위주로 경기를 하고 롱볼을 많이 때려요. 롱볼을 많이 때리는 것은 높이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고 또 슈팅도 활발하게 때리는 팀인데 말씀드린 대로 아주 호전적이지는 않다.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팀은 아니다. 조금은 경기가 느슨한 편이다. 뜨뜻미지근하게 경기를 하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경향이 최근에 잔류를 확정하고 나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격적인 마인드의 팀이다. 또 중거리 슛도 활발하게 시도하고 슈팅 자체를 많이 시도하는 팀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전반기의 스타일이 좀 섞여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조금 더 실리적인 축구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시즌 내내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리그 팀들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여름에 마요르카로 이적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이제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강인 선수는 라리가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도전해보고 싶고 또 본인이 출전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팀을 선호했습니다. 팀의 명성이라든지 뭐 유럽 대항전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본인이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마요르카로 가게 됐었는데요. 1월 이적 시장에 프랑스의 지난 시즌 챔피언인 릴이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오른쪽 공격수인 이코네 선수가 피오렌티나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메울 선수를 좀 찾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식 오퍼가 오지 않았고 이강인 선수 역시 시즌 중에 옮길 의사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무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엘 데스마르케의 발렌시아에 있을 때 이강인 선수의 소식을 많이 전하면서 소개드린 매체고 왜 발렌시아 지역 매체가 이강인 선수의 이적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강인 선수가 12살 때부터 20살까지 발렌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육성한 육성지원금, 이적 시 연대기여금을 발렌시아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적료의 3.33% 정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고 이적료가 많이 발생하면 발렌시아도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 여부에 대해서는 발렌시아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이적설이 또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보이는 움직임인데요. 포르투갈 클럽 스포르팅 브라가가 이강인 선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르투갈 최대 스포츠 신문 중 하나인 오조구에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 이 보도는 일단은 마르카, 스페인의 신문에서 인용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인들도 추가 취재를 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좀 드러난 것이 만약에 마요르카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된다면 이강인이 이적할 수 있는 조항이 발동된다. 자유 이적까지는 아닙니다. 2025년까지 장기 계약을 한 선수를 자유로 풀어줄 수는 없고 굉장히 저렴한 바이아웃 금액을 통해서 적정한 제한이 오면 그냥 보내줄 수 있는 구단의 동의 없이 이강인 선수가 합의하면 그 액수를 맞춰서 이적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브라가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명문 클럽 페에노르트도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기사의 원출처라고 할 수 있는 마르카의 보도를 보더라도 스포르팅 브라가가 아주 이강인 선수를 크게 관심 갖고 있다. 그리고 사실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로 이강인 선수가 가던 시점부터 발렌시아와 계약 중일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팀이라고 하면서 장기 계획에 있는 팀이다. 단순히 반짝 지켜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가 2부 리그로 강등될 경우 유리한 조건의 바이아웃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강인 선수는 이적을 원할 경우 새 팀을 찾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페에노르트 역시 프랑크 아르네센 단장, 굉장히 유명한 네덜란드 출신 단장이죠. 첼시의 스포츠 디렉터로도 일을 했었고 지금 페에노르트를 재건하는 과정 속에 핵심적으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 프랑크 아르네센 단장이 이강인 선수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페에노르트로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는 상세한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요르카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에 스페인 2부 리그에서 뛰는 게 아니라 최소한 유럽 1부 리그의 다른 팀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는 스페인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오는 팀들도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저렴한 바이아웃 조건이라면 충분히 이강인 선수를 데려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요르카가 1부 리그에 잔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조항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계약대로 그대로 뛰게 되고 이강인 선수 역시 사실은 팀이 1부 리그에 있다면 지금 이미 적응도 했고 동료들과도 잘 알고 지내고 있고 충분히 본인을 또 밀어주는 팀 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뛰게 됩니다. 즉 마요르카가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잔류하면 다음 시즌에서도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강등이 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인데요. 올 시즌에는 쿠보 선수와 이제 경쟁도 하고 함께 뛰기도 했었는데 일단 쿠보 선수가 임대 신분으로 마요르카에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도 뭐 이제 잔류할 경우 완전히적으로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이강인 선수를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쿠보 선수가 역시 다른 조금 높은 수준의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팀으로 재임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를 장기 플랜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1부 리그에 잔류할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와 함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브라가와 페에노르트는 어떤 상황이냐? 먼저 이강인 선수에게 아주 강력한 관심을 갖고 있는 브라가 같은 경우 막을 내린 2021-2022 시즌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 4위로 시즌을 마쳤어요. 포르투갈 리그는 순위가 조금 유럽에서 낮기 때문에 4위 팀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대항전의 세 번째 대회를 나가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또 포르투갈에도 컵 대회가 2개나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브라가에 간다면 출전 시간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브라가가 포르투, 스포르팅 리스본, 벤피카 이 세 팀 다음에 위치한 4위를 차지한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잠재력이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2021-2022 시즌에 까를로스 까르발라 감독이 팀을 이끌면서 3-4-3 포메이션을 주로 썼어요. 근데 이 까르발라 감독이 수완지 시티 감독을 이끌 때 기성용 선수와 좀 좋은 인연이 있던 감독이거든요. 다만 이 감독이 지금 경질이 됐습니다. 올 시즌 성적과 경기 운영이 흡족하지 않았는지 다음 시즌의 감독은 이제 지금까지 브라가의 2군 팀을 맡아왔던 이제 아루투르 조르제 감독이 맡게 됐는데요. 어찌됐거나 브라가는 팀 차원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건 아닌 것 같고요. 3-4-3 포메이션을 쓰게 되는데 이 3-4-3의 2명의 중앙 미드필더 중에 1명의 미드필더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고 1명의 미드필더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있는 브라가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측면 공격수를 보는 게 아니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저 10번 오르타의 자리를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르타 선수가 브라가의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올 시즌 28경기에 출전해서 1골 3도움밖에 올리지 못했어요. 공격형 미드필드의 공격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 게 브라가의 고민이고 또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왼발잡이인 이강인 선수가 들어온다면 다른 또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르타와 이강인이 뭐 같이 뛰는 다른 포메이션을 쓸 수도 있고 로테이션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혹은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서고 오르타가 전진 배치될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오르타가 흡족하지 않다. 이런 이선의 창조성과 결정력을 높이기 위한 옵션이 필요하고 왼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브라가는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고요.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2021-2022 시즌 네덜란드 에레디비시가 끝났는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약스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로 직행을 했고 페이노르트가 이제 2위로 챔피언스리그 예선전을 참가하게 되고 페이노르트는 3위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라운드로 나가게 됐습니다. 일단 유로파리그를 참가할 수 있는 팀이고 페이노르트의 전력을 본다면 유로파리그 본선 진출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아르네 슬로트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선수 시절에 이제 치볼레라든지 브레다라든지 네덜란드 일부 리그를 꾸준히 경험한 미드필더 출신이에요. 페이노르트는 4-3-3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명의 중앙 미드필더 중에 2명을 수비형으로 쓰고 1명을 공격형으로 쓰는 4-2-3-1에 가까운 형태의 축구를 보이기 때문에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이강인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를 두고 있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리톱 공격수를 지원하는 공격형 미드필드는 네덜란드 대표 경력이 있는 후스 틸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주전 선수고 굉장히 잘했어요. 2021-2022 시즌 네덜란드 리그 32경기에서 15득점 3도움으로 1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 선수가 장신이고 오른발잡이고 결정력, 득점력이 좋은 선수지 패스 능력이라든지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와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오게 될 경우에는 틸과 함께 뛸 수 있는 또 다른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이강인 선수와 같은 유형의 선수가 없고 네덜란드 리그 자체가 토탈 축구를 굉장히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공을 소유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크루이피즘에 입각한 이강인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페이노르트에 간다면 또 상대적으로 중하위권 팀, 약한 팀들을 상대로 페이노르트가 주도적인 경기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여건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브라가 이적이라든지 페이노르트 이적은 마요르카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는 상황이 연출돼야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리그에 뛰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의 옵션은 마요르카의 잔류라고 할 수 있겠죠.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 16개의 평균 배당률을 살펴보면 엘체와 헤타페의 경기는 그래도 헤타페가 이길 거라고 전망을 하지만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무리할 필요 없이 비기면 함께 잔류하기 때문이고 카디스는 알라베스 원정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가운데 카디스 승리 배당률이 1.86배, 마요르카는 오사수나 원정 승리 배당률이 2.19배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실 오사수나가 홈이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배당률이 더 낮게 나와야 되는데 반드시 이겨야 하는 동기부여 때문에 이런 그 배당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 마지막 경기 동시간대 열리는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선발 출전은 못하고 있지만 팀이 필요한 공격을 해야 하는 시점마다 계속해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이 오사수나와 원정에서는 언제 나오고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한준TV에서 정리해서 그 결과 그리고 이적설 상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새로운 채널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